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순서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계속 확진자 300명 이상씩 나오고 있고 오늘 영시를 기해서 이제 2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K방역으로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데요. 자, 우리의 또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9시 이후로는 이제 식당과 카페 또 모든 그 요식업이나 대중 이용 시설이 9시 이후로는 좀 이제 문을 또 일찍 닫게 되지요. 이 카페에서도 테이크아웃밖에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잘 닦기, 이것이 애국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또 아름다운 슬기 또 지혜로 이거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 모아 주실 거죠? 애국합시다. 자, 오늘 월요일 순서는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사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손진기의 세상 읽기 손세방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순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역사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뭐 내가 잘 아는 거 아니고 역사 선생 아니었고요. 역사 교수 아니었습니다. 역사 성적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채팅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문숙 씨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사에 돌아왔죠. 우리가 이제 근대사는 이제 이 고종이 그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근데 고종이 정권을 잡았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10여 년 동안 그 대원군 아버지의 그 친정 정치를 계속해 오다가 또 이제 민비 일가의 또 정권을 그냥 고스란히 넘겨준 고종, 뭐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뭐 무능했다, 뭐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고종 나름대로의 대한민국이 이 조선이 일본에 뺏기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죠. 결국은 뭐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독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36년간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35년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이죠. 35년 네. 그 정도 되는 1910년의 한일합방에 의해서 우리 이 조선이 일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적 치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아시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연합국 특히 미국에 의해서 이제 그 항복이 되지요. 그 1945년 정확한 날짜가 며칠이죠? 8월 하여튼 해방이 되기 6일 전이니까 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꼼짝없이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천황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사실 그냥 뭐 그때 라디오 방송이라는 건 지그지그지그대고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아주 뭐 고어들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1945년 8월 15일에는 해방된 줄 몰랐죠. 우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뭐 대한독립 만세하고 뭐 해방이다 그러고 만세하면서 태극기를 들면서 뭐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에 쏟아져 나온 날짜는요. 사실 1945년 8월 16일이에요. 15일 날은 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속속 조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이죠. 많은 지도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조선으로 이제 해방된 조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구의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은 바로 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뭐 김원봉 선생 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형태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을 이끌고 의용군을 이끌고 했던 그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그 고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남북한이란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고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되었는데 하나의 조선인데 소련과 미국이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래요. 이제 일제로부터 벗어났는데 또 북한은 38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북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 남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네. 자, 이렇게 또 남의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그 전에 일본이 망해서 나갈 때에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였던 여운형 선생에게 조선총독부에서 딜을 합니다. 자, 우리 일본 사람들이 일본군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 그럼 모든 행정권, 경찰권, 사법권, 입법권을 너 여운형에게 줄게. 막 이렇게 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 그랬죠? 건준,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잠깐은 건준이 대한민국의 이 해방된 조국의 정권을 잡았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제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자, 미국이 군정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요. 무슨 뭡니까 행정도 만들어야 되고 이 지방도시도 또 지방도 다 이렇게 만들어야 군권도 해야 되겠고 경찰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군인도 만들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군인이야 자기네들 군정이니까 들어와서 해주겠지만 이러다 보니 귀찮아,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조직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체제를 그대로 쓰게 되니 우리 친일파 청산을 못하게 된 거죠. 경찰했던 사람은 다시 경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건준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 항목을 얘기하잖아요. 덕목을 얘기합니다. 이 건준에서 뭘 하겠다.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친일파 청산이었는데 결국 군정이 들어와 가지고 일본의 체제를 그대로 원래 이제 조직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쓰다 보니 친일파를 청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으니까 신탁 통치라니까 신탁과 반탁, 이 친탁과 반탁으로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좌파는 박헌영, 여운형. 사실 여운형은 이 박헌영은 완전 좌파, 여운형은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우파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 네, 김규식은 중도 우파, 이승만은 완전 우파.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미 군정에서는 김규식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김규식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여운형을 부통령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승만이 여러분들 정읍선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전라도 그 정읍에 가가지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단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미국이 남북한의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거기서 대통령을 세우자 이렇게 하다가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상정을 하죠. 근데 남북한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단일 정부를 만들면 당연히 소련과 북한은 어떻겠어요? 반대하겠죠. 왜? 북한의 인구가 적으니까 자기네 정부가 세워질 수 없겠죠. 인구 비례로 투표를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하는데 유엔에서 소련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소청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온 게 뭐냐? 남북한이 따로 정부를 세우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한만 우선 그 총선을 통해서 그 정부를 세우자.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우린 단일 민족인데 또 갈라지란 말이냐? 안 된다 해서 여운형, 김규식, 김구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정읍에 가가지고 이승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럴 바에는 남한부터 먼저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승만을 지지하던 김구가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와 김규식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김구와 김규식, 여운형. 그런데 이때에 여운형과 김규식이 우파와 좌파였지만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모여서 뭐를 세우냐면은 절대 이 남북한이 갈라지는 정부는 안 된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을 합니다. 좌우합작 운동을 해서 김규식이 남한만 정부를 우선 세우자, 단독 정부를 만들자라고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을 사실은 김규식도 좋아했죠. 그리고 미군이 김규식을 밀기도 했고. 근데 절대 그 남한만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하는 미국과는 다시는 내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규식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 김일성한테 편지를 써요. 자, 우리가 지금 일제 해방이 된 지 이제 얼마나 됐다고 또 우리 민족이 갈라서야 되냐? 그러니 만나서 우리 단일 정부를 만드는데 한번 논의를 하자라고 이제 김규식이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제 만나자 그러니까 북한에 평양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구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김구, 김규식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김두봉, 김일성 이렇게 4명이 만나게 되죠. 이것을 사자회담 또는 사김회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어휴
김혜정님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하나 불러오 김혜정님, 손진기 대장님 꾸준하게 유익한 방송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주셨고요. 부산에서 우리 조혜숙님, 부산 날씨도 좋습니다. 서울은 더 춥죠 대장님. 코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비염 때문에 이게 늘 걱정해 주시는 우리 팬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만은 한번 고쳐보도록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아침이 더 그래 아침이. 예. 그래서 내 방송을 오후로 옮길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 코 때문에 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 듣는데도 좀 거북하시죠? 성한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추워요. 날씨 추워졌습니다. 근데 하늘은 맑고 햇살은 좋습니다. 자 이럴 때 사실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이 비염이 현대병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비염이라는 게 없었고 저도 비염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명이 아주 발달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사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마련한 선물 또 한 분 뽑아서 댁으로 우송해 드리고 있죠. 자 이래서 이제 북한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런데 대표로는 김규식과 또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올라가지만 김원봉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지요. 자,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한에서는 갑자기 백의사의 단원이었던 한 청년 한지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운형 선생이 피살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업선언이 갑자기 나오니까 영훈현 선생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합니다. 안 된다. 지금 남한의 단독 정부는 결국 남북한이 나눠지게 되면 전쟁으로 가는 길이니 우리는 한민족이니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입니다. 네, 그때 남북한 통틀어서 3천만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게 맞는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가까운 사람이 모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의 민족 우리 백성들의 지지는 어마어마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다니시는데 갑자기 연설이 끝나고 나오는데 군용 트럭이 하나 딱 막아서더니 뒤에서 총탄을 맞고 대탭을 통해서 관통을 해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차에는 운전기사와 비서 그 다음에 경호원이 하나 타고 있었는데 경호원이 이 한지근이라고 하는 범인을 쫓아가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범인을 쫓는 게 아니라 경호원을 쫓아가요. 그래서 둘을 분리해 놓죠. 그 둘이 전부 다 다른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한지근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배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민족 지도자 여운형을 암살한 그 배우는 여러 이야기가 있죠. 이승만이 배우다. 그런데 이제 백의사의 단원이었기 때문에 백의사는 뭡니까?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싫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온 청년들이 만든 극우단체예요. 아주 극우 테러단체. 네. 여기에 단원이었다. 그러니까 백의사의 사주를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김두한이 자서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운형 선생은 내가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근데 아직 정확한 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증거도 확보된 거 없고요.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사건들이 고종의 시에도 범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 김구도 배우가 누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그 범인은 죽어버렸잖아요. 여운형 선생도 그랬고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여운형이 암살이 되니까 북한에 올라갔던 김원봉은 아주 싫어하잖아요. 이승만이 아주 싫어하니까 내가 같이 올라가긴 했는데 다시 남한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암살당할지도 모르니 김구 선생한테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북한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할까? 이승만은 김원봉 선생의 4명의 동생을 전부 다 죽여버리죠. 예. 김구와 척을 지니 김구를 따랐던 군부의 4천여 명의 군인들도 전부 숙청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정권인가 봐요. 네. 자,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런 과정의 아픔을 겪게 되죠. 네, 우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진기의 세상 읽기는 피부의 품격을 더하다 메디코의 협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자기가 어떤 파트 해야 되는지 기억나지? 나 먼저 봤어, 메디코이를 만나고 무대에 오르는 게 당당해졌어요. 선크림을 바르면 얼굴이 코팅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스며들어 안 바른 것 같아요. 최고의 찬사를 들었어요. 피부가 보석 같대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순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의 굴곡 속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남한의 단독 선거가 단독 선거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948년에 50선거입니다. 이걸 재헌국회라고 하죠. 이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 재헌국회냐면 1948년 7월 17일 옛날에 우리 재헌절이라 해서 이게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헌법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헌했다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하거든요. 5월 10일 날 선거를 치르는데 나 단독 선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단독 정부를.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주의 계열과 김구 선생 계열은 전부 다 입후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승만 계열이 전부 다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이 되고 또 친일을 했던 한민당,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민당을 통해서 독촉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이승만 계열, 무소속이 제일 많이 당선이 됐죠. 한 104명인가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됩니다. 54명인가가 독촉이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 커진 겁니다. 친일도 그대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래서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요, 미국이 트루만 독트린에 의해서 선을 긋지요. 왜냐면 그리스의 공산화되는 걸 미국이 막았어요. 거기에서 기세가 등등해진 미국이 유럽 전역이 공산화될 것을 전부 다 막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그러죠. 나는 공산화되고 뭐 민주주의고 다 싫다 그래서 중립국선언을 해서 영원한 중립국, 영세 중립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립국이고 많은 국가가 민주화가 돼서 공산화가 되는 걸 막으니 전쟁, 2차 대전을 통해서 전쟁의 최빈국이 된 나라들, 일본,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죠. 이 동남아에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냉전체제, 콜드워라고 하는 냉전 시대에 들어가면서 소련과 미국이 팽팽한 이제 옛날에는 2차 대전 할 때는 어때요? 연합국이었는데 소련과 미국이 이제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전방에 어떤 방어선이 있어야 돼. 이 한반도가 넘어가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민족은 둘로 나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반공을 국시로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좀 하지 말자고요. 미국은 누굴 세웠어도 공산화 안 되게 우리를 막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공산화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가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거, 이건 좀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예.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남한을 이 공산화되는, 이 한반도를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남한을 먼저 점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김규식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이승만이 아니어도 우린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미국 때문에. 그게 트루먼 독트린, 그다음에 셔먼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한이 다른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은 이제 전쟁을 예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남한의 정부가 세워졌죠. 그 전에 김규식과 김구 선생이 북한을, 김원봉,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가 올라가요. 이제 대표가 김규식과 김구라는 건데, 북한을 올라갔는데 한 15명 정도가 올라가니,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갈라서면 안 되니까 우리 단일 정부를 만들자, 이 협상을 하러 올라갔는데, 김일성이 머리가 좋아. 요걸 이용하죠. 그래서 봐라, 우리 이 국가를 만드는데 지지하러 남한의 인사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정부가 세워지니 북한도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명분이 생겼죠. 그래서 북한은 바로 국가를 세우기, 정부를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한테 정부를 빨리 세워라. 그래야 명분이 생기니까. 남한도 북한이 정부가 있으니 우리 북한도 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해 9월 9일 날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만들고 정부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니, 이것이 남북한이 지금까지 두 정부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분단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소련 탱크를 몰고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하면서 전쟁이, 한국전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 비운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비운의 역사 속에서 이런 어렵게 정부가 세워진 겁니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시는군요. 조혜숙 씨. 역사를 잊고 산지 오래됐었는데,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애인은 잊을 수 있어도 역사는 잊지 맙시다. 조혜숙님, 남편은 잊어도 우리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요. 항상 우리 조혜숙님 부산에서 응원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6.25를 남북전쟁이라고 한다, 코리안 워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제3차 대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싸웠죠. 북한은 소련이 개입했고, 나중에 이제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들어옵니다. 몽골이 사실은 개입을 합니다, 북한에. 무기와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데, 몽골이 전쟁 물자를 싣고 북한을 차지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만주에다 전쟁 물자를 갖다 놓고, 니네 나라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라 그랬대. 그래서 이제 간접으로 또 이제 몽골이 참여를 하죠. 남한은 16개국이 있었죠. 직접 참전을 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군인이 들어왔다는 게 16개국. 그 다음에 지원한 나라들이 있어요. 뭐 의료 지원도 했고, 뭐 물자 지원도 했고 한 나라들이 또 되게 많죠. 뭐 일본도 그랬고요. 일본은 뭐 우리 한국 전쟁이 아니었으면, 6.25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작은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국가가 싸운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가가 한꺼번에 싸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코리안워 6.25 전쟁은 전쟁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북한의 4개 국가, 16개국이면 20개 국가죠. 그다음에 남북한까지 합치면 22개 국가. 자, 지원한 국가까지 총 이 나라 한반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관계된 국가가 36개 국가예요. 예. 대단한 이 세계 3차 대전 아닙니까? 예. 그래서 6.25가 발발하는데 그때 올라갔던 김원봉 선생이 인민군을 이끌고 인민해방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니 대한민국의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불리는 독립군 사령관이 우리는 조명을 받지 못하고 북한에 있어서 내려왔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김원봉 선생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을 한번 언급하니까 또 뭐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뭐 말이 많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원봉 선생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은 그 공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북한에서 상황이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아니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남한에 있어요.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네? 그리고 그 집안을 완전히 폭삭망하게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북한에 그때는 남북한이 이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김원봉 선생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니 미국이 군정을 하면서 이거 좀 해방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어떤 그 공산주의적 이론을 또 이제 습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게 돼서 북한군으로. 근데 결국은 또 김원봉도 북한에서 숙청을 당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죠. 그러니까 비운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이 되게 됐죠. 그러나 독립운동을 한 김원봉 선생의 공과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해방부터 6.25가 발발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현대사의 시작을 총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36개국 우화 조혜숙님 해주셨네요. 자,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신 김혜정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죠. 김혜정님께서는 우리 저하고 메신저 연결하시고요. 주소, 전화번호, 성함 보내주시면 댁으로 안전하게 미스트 그다음에 톤업 크림 세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역사 이야기를 오래 했어요. 오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한번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애니어그램의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 코너에 애니어그램 전문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현대사를 지금 5개월째 매주 월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사 끝났고 현대사 들어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류지연 선생님께서 애니어그램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유지연 선생님 모시고 월요일마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성격 저같이 이 더러운 승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알지오 소식 알지오 뉴스로 다시 만납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이어 3컬럼이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